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세곡 119 안전센터 진압대장이신 홍덕기 대장님이십니다. 아주 바쁘신 복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다 출동복을 그냥 입고 바로 오셨습니다. 혹시 중간에 출동이 떨어지시면 또 가야 되실 수도 있으시다고 얘기하십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세곡 119 안전센터 진압대장 홍덕기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알고 있고 어제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니까 안전 시설이나 대피하는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반 회사로 보면 고위직 이상 그 이제 그 말씀 임원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못하는 강의지만 노력을 하면서 저 강의를 할 테니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뭐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해를 출동이 나면 양해를 좀 구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구급 출동이 많아서 우리 저 구급 대장인 김성현 구급 대장이 먼저 심폐소생술하고 그리고 우리 연세가 어느 정도 저희 이제 형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낙상했을 때 대처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내용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성현 구급대장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곡 구급센터에서 소방 그 구급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오늘 CPR이란 교육을 할 건데요. 그 일단 인형 좀 여기 한 2개만 좀 놔주십시오. 그 CPR이라고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부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교육 받아보신 분, 교육을 받아보신 분. 지금 사람이 바로 쓰러진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난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고. 그때는 어떻게 배우셨나요? 혹시 그 호흡 2번, 압박 30번 이렇게 배우셨나요? 압박하고 호흡도 하고. 네. 지금 이게 교육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작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하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호흡 같은 부분도 만약에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청색증으로 인해 꺼먹고 막 상태가 안 좋은데 섣불리 입을 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를 내서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동기부여를 하는 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CPR이. 그래서 요즘은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가슴 압박만 119에 신고하고 가슴 압박만 하고 있으세요. 그냥 이것만 해요.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가슴 압박하는 위치와 뭐 깊이와 뭐 속도 이런 정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작 저도 예전에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교육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CPR이란 교육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왜 119가 빨리 그냥 여기 사람이 쓰러졌으면 심장이 멈춰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이걸 할까요? 여기서 시간을 아시는 분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실게요. 왜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하고 있을까요? 그냥 빨리 병원에 가면 되지. 네? 온전하게 안 되니까. 온전하게 못 살리니까. 네.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세포들은 산소 공급이나 손상이 있을 때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게 안 되면은 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손상이 일어나요. 어떤 응급처치를 하고 그 상태가 다시 이제 호전됐을 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심장이랑 뇌, 특히 뇌는 그 산소가 안 가면은 4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은 비가역적인 손상, 돌아올 수 없는 손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딱 심장이 멈추고 뇌로 산소가 안 가요. 그러고 5분이 지나면은 돌아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나요, 뇌는. 그러니까 뇌는 죽어요. 그런데 그 심폐소생술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좋은 병원에 가도 뇌는 죽고 심장만 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식물인간이라고 보통 아시죠? 뇌는 뇌사를 그 데미지를 입은 상태로 가게 돼요. 그거를 막고자 CPR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그 혈액에 녹아 있어요. 혈액 속에는 적혈구에 산소가 녹아 있는데 그 산소를 심장이 멈췄을 때 인위적으로 압박을 해서 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췄을 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동적으로 압박을 해서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뇌로 보내줘서 그거를 유지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119가 오면은 전기 충격을 빵 가하고 하면서 이렇게 약물을 쓰고 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보면은 뭐 빨리 병원 안 가고 뭐 하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해도를 돕기 위해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그 산소가 녹아 있는 혈액을 머리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멈췄을 때 수동적으로 보내는 역할이 CPR입니다. 예,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을 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예전 것보다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만약에 길 가다가나 어쩌다가 쓰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119? 기도 확보. 다 좋은 말이네. 다 좋은 말인데 일단 이 사람이 잘 수도 있잖아. 그냥 길 가다가 난 잘 거야. 피곤해.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119 신고하면은 저희가 차가 너무 없어요. 서울에. 강남에는 9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 제일 많은 숫자예요. 9대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술 취한 사람 확인하러 오고 그럼 그 주변에 또 출동을 못 가요. 진짜 환자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아까 말씀하셨던 의식 확인, 숨은 쉬는지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예. 무서워서 못 건드리겠어요. 그런 거는 좀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좀 두드려 봐야죠. 처음에 가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한번 두드려도 봐요. 어깨 쪽에. 왜냐면 막 흔들면 안 되죠. 외상을 입었을 수도 있으니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꼬집어도 보고 살짝. 아니면 이렇게 숨도 들어봐요. 이렇게 숨을 쉬는지. 눈으로는 가슴을 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요게 한 10초 정도. 괜찮으세요? 하고 가슴도 안 오르내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119에 신고해야 돼요. 압박을 하기 전에 119에 알려야 돼요. 119에 안 알리고 압박을 그냥 하고 있으면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게 의식 확인, 숨 쉬는지 확인. 10초 동안 봤는데 없어.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내가 119에 신고하고 할 수 없으면은 딱 한 명을 지목해서 거기 흰색 패딩 입으신 분, 안경 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압박을 하면 됩니다. 압박을 하는데 이제 호흡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호흡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게 호흡이 섣불리 할 수 없어요. 저희 구급대원들도 기계로 하는 거지 입을 대고 하기는 좀 꺼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시고 압박만 하시면 돼요. 압박만. 이게 뭐 30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119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압박을. 제가 요걸 연속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호흡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이 없네요. 검은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압박 실시합니다. 자. 이 속도로 계속 그냥 이걸 하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119가 멀리서 사이렌 들리면은 그냥 놓고 막 여기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19가 여기 와서 막 어떤 처치를 할 거예요. 뭐 패치 붙이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때까지 계속 하시고 계세요. 119가 비키세요 할 때까지 계속 하시고 계시면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다가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는 CPR 하실 줄 아세요? 해보고 안다 하면은 저랑 교대할게요. 안내 한번 나와주세요. 자, 119는 신고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 압박 하실 줄 아세요? 예, 그럼 반대편에서도 저랑 신호에 맞춰 교대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쉬면 돼요. 힘드니까. 이게 압박이 시작한 후에 다음에 멈추기까지 8초 이상 길면 안 돼요. 압박이 8초 이상 중단이 되면은 과학적으로 소생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조 폭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압박을 했으면은 8초 이상이 정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하다가 쉬다가 셋에 교대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압박을 하실 때는 팔은 옆에서 보실 때 쫙 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면 힘이 안 들어가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슴에 이 통에 여기 통에 3분의 1 정도 눌러야 돼요. 거의 절반을 눌러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눌러야 돼요. 그래 어르신 분들은 가슴 여기 갈비뼈가 부러져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갈비뼈보다 심장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서 보실 때 이 정도 한 반을 눌러야 되고 이 N이는 교육용 N이기 때문에 따각따각 소리 나는 정도가 적정 깊이에요. 소리가 나야 돼요. 속도는 1초보다 약간 빠르게 막 그냥 빠르게 막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효율적인 압박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초보다 약간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위치는 어디? 보통 우리가 쉽게 아시는 양쪽 젖꼭지 중앙, 양쪽 젖꼭지 중앙. 여기 하시면 돼요. 여기에 손꿈치를 대시고 깍지를 끼시고 옆에서 볼 때 팔을 펴시고 팔을 딱 펴시고 그다음에 잘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팔을 이렇게 누르면 힘들어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S라인이라고 하죠. 허리를 이렇게 엉덩이를 내밀고 허리에 힘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계속 그냥 이 정도로 계속 누르고 계십니다. 아주 뭐 쉬우면서 이게 최대한 쉽게 요즘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호흡을 2번 해라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간단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호흡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 없으면은 119 제가 신고할게요. 119 사람이 쓰러졌어요. 어디입니다. 와주세요. 하시든지 거기 안경 끼시고 양복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세요. 하시고 이제 압박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이 사람은 뇌에 산소가 안 가고 있어요. 그 뇌는 말 그대로 당이랑 산소밖에 안 먹어요. 뇌는. 그래서 산소를 계속 보내주면서 나중에 이제 처치가 병원에 가서 됐을 때 이 사람이 뇌에 가해지는 충격이 데미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멈췄는데 이런 수동적으로 산소를 뇌로 안 보내고 있잖아요. 5분이 지났어요. 얘가 돌아올 수 있는 손상이 시작돼요. 그렇게 돼서 보통 119가 아무리 빨리 해도 4분 5분이에요. 근데 10분 뒤에 병원에 갔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 갔어요. 뇌는 못 살려요. 그래서 어떤 장애가 남는다든지 아니면 뇌 손상이 와서 영구적으로 그냥 식물인간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고자 저희가 계속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뭐 한번 눌러보실 분은 감이 있기 때문에 눌러보셔도 괜찮아요. 여기 와서 뭐 해보실 분 계세요? 보통 이게 하시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보실 분 계세요? 한번 눌러보시면 이거 나와보세요. 네. 애니 한 개 더 있습니다. 또 하실 분 나와보세요. 한번 제가 누르는 것만 좀 봐드릴게요. 어느 정도 눌러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한번 눌러보는 게 실제로 다쳤을 때 못하는 것도 나와요. 뭐 방향은 상관없어요. 네. 자, 일단 압박 자세 한번 잡아보실게요. 요걸로 하실게요, 선생님. 요걸로 하실게요. 일단은 한번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자세 좀 봐드릴게요. 압박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살짝 치시고 약간 이렇게 올라탄다는 느낌이에요. 좀 더. 자, 지금 누르시면 안 돼요.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하셔도 진짜 환자의 예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당신이 처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네네. 아까도 방구염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뭐 성추행이라든가 뭐 네. 보상을 입혔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을 좀 먼저. 이게 그 처벌 조항 때문에 안 그래도 얘기하는데 선한 사마리안법이란 게 있어요. 그 뭐 어떻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배운 대로 했을 때 형사 처벌이나 이런 거를 감경해 준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면책이 아니에요. 면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하는 게 길 가던 사람 진짜 뭐 찝찝해서 내가 왜냐면 요즘 솔직히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보따리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알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그냥 길 가던 사람을 이렇게 해라 무조건 해라 막 이렇게 강조하지는 못해요. 강요하지는. 대신 이거는 내 가족들, 내 지인한테 뭐 내가 진짜 아는 사람한테 쓴다는 생각으로 꼭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 친구 아버지도 두 분 다 집에서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응급처치도 못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옛날이라.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하셨어도 지금 살아 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내가 진짜 지나갈 뭐 어떤 사람들한테 못하겠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도덕적인 비난은 될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요즘 그런 아닌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처음에 사람 쓰러져 있어요. 의식 확인. 의식 두드려 보시고 어깨 두드려 보시고 다리 움직이는지 보시고 표정 찡그리는지 보시고 없네. 반응이 없어요. 호흡 확인할게요. 10초 동안 눈은 가슴 보고 5, 6, 7, 8, 9, 10.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요. 신고하셔야죠. 그건 누르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압박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속도 좋습니다. 이게 흥분하면 사람의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이 정도로 하셔야 돼요. 내가 누른 만큼 떼주셔야 되고 누른 만큼. 네, 계속 하세요. 네. 압박 강조 그러니까 가슴이 거의 이게 3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5에서 6cm인데 5에서 6cm 솔직히 몰라요. 이게 자로 대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의 흉곽 여기서부터 땅까지 여기에서 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세게 누르셔야 돼요.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완전 젊은 사람들 빼고는 갈비뼈가 부러지는데 이게 말 그대로 연골 재질도 있기 때문에 부러져도 이대로 나중에 다시 붙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잘못된 압박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부러진 갈비뼈가 심장이나 이런 걸 찌를 수도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안 그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지금 말 그대로 이분은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냥 심정지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사망이에요. 지금 사망이에요. 근데 저희 119도 가보면은 네, 이분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찌르고 이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분은 심정지 상태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압박 처치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의식 확인 괜찮으세요? 편하게 자, 단순하게 기억하세요. 괜찮으세요? 두드려봐요. 자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반응도 없고 얼굴 찡그림도 없어. 그럼 뭐 호흡도 들어볼게요. 한 10초간 가슴도 보고 반응이 없네요. 그럼 이제 119 신고하고 신고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고를 하잖아요. 119에서 화상 의료 지도를 해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딱 해서 화면 좀 비춰줘 보세요. 이렇게 막 비춰줘요. 이렇게. 호흡이 없는 것 같은데 CPR 할 줄 아세요? 물어봐요. 아니면 가르쳐줘요 다. 그래서 자 하면 다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의식 확인, 호흡 확인, 이상하다. 119 신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119에서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해줘도 아주 환자한테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서 별개로 괜찮으세요? 두드렸는데 반응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왜 누워 계세요? 집에 가세요. 불편하세요? 물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근데 몸이 너무 아파요. 못 일어나겠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부가적인 다른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똑같이 119 신고하시면은 기본 응급조치 같은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고요. 또 CPR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CPR에 관해서. 네. 네.
대부분 그 CPR만 해서 돌아올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CPR이 아닐 경우에 보통 이렇게 뭐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어쩌다가 있긴 해요. 보통 약물이나 전기 충격이 들어가야 돌아오지만 그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단하시면 돼요. 본인이 아파 이러든지 뭐 하든지 손을 뿌리친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프니까 이게 아프거든요. 하면 뿌리치고 하면은 중단하셔도 되고 그 뒤로부터는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단했어. 옆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이잖아요. 왜 옆으로 누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에 혹시 구토를 할 수도 있고 이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대로 흘리게 옆으로 눕혀주시면 돼요. 이게 회복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PR을 하다가 의식이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119를 이 사람이 쓰러졌어. 119를 기다릴 때도 옆으로 누워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구토할 수 있거든. 그럼 다시 구토물이 기도로 영유해서 막혀버려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CPR 때도 똑같이 회복을 했으면은 옆으로 눕혀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말씀. 네. 네. 본인이 이게 보통 SNS 이런 데 보면은 뭐 스스로 자가 CPR 해가지고 막 팔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건 솔직히 의미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네. 먼저 뒤에 분님. 네. 예. 이게 보통 헷갈리실까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세동기가 있다면은 119를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치면서 약물 처치랑 제세 동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19가 올 때까지 제세 동기가 있다면은 이거부터 쓰시면 돼요. 이 시간을 줄이면 되니까. 자, 그러면 한 명 반장 어디 가셨나? 진짜 압박하지 마시고 압박하는 척만 해볼게요. 일단 힘드니까. 자, 한 명이 그러면은 아까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설명해드릴게요. 처음에 환자 쓰러졌어요. 의식 확인하고 호흡 확인하고 없어요. 그 다음에 119 신고해주고 그다음 압박을 했어. 압박하고 있어요. 하는 척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세동기가 있대. 그럼 갖고 와요. 이렇게 그냥 갖고 와서 이게 제세동기가 전기 충격을 하는 거예요. 전기 충격. 그러니까 지금 심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잠깐 중단하고 심정질환 상황은 심장이 원래 북작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얘가 전기 신호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래서 북 하고 얘가 짝을 못해. 북 부르르르르르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안 짜지는 거예요. 정지된 게 아니라 원래는 정확히 북작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북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심장이에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압박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전기 쇼크를 딱 주면서 심장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가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고 계시면은 자세만 잡고 있을게요. 하고 계시면 한 분이 요거를 갖고 와요. 그러면 요거를 열어서 이것도 제세 동기가 너무 간단해요. 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연 다음에 전원 버튼 있잖아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겁니다. 근데 전원 버튼을 키면은 얘가 음성이 나와서 안내를 해줘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 부착해 달래요. 여기 패드가 있어요. 요거 뒤에 보면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게 새 거기 때문에 까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까서 그림대로 여기 그림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붙이고 그냥 기다리면은 꽂고 붙이고 기다리면은 얘가 또 다음 말을 해줘요. 환자에게서 물러나십시오.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럼 환자에게서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기다리면은 전기 충격을 해야 됩니다. 뭐 필요하면은 전기 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환자에서 깜빡이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고 손대지 마세요. 전기 충격합니다. 탁 누르면 환자가 툭 약간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용법이 그냥 전원 켜고 음성 나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의료진들이 하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CPR이 진행되고 그 사이에 제세 동기가 있으면 갖고 와서 전원만 키시면은 음성이 나오는 대로 안내하시면 된다.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막 서두를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교육용이 아니라서 이거 새 거라서 따지를 못 하겠는데 이거 한 개 뭐 9만 원, 12만 원 하거든요. 패드 요거. 네, 그래서 진짜 써야 될 때 쓰니까 요 제세 동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고요.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압박하고 계시면 119 옵니다. 또 다른 거 아시는 분? 다른 거 궁금하시는 분? 네. 네. 아, 그 위치 같은 거요? 네. 아, 아니요. 똑같습니다. 대신 이게 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슴 좀 처지시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양쪽 젖꼭지 중앙선을 보면은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목 밑에 복장뼈 여기랑 그 여기 보통 얘기하는 명치 있잖아요. 거기 중간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을 남자건 여자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젖꼭지 중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이렇게 좀 어르신 분들이나 이렇게 노화가 있으신 분들은 위치가 달라요. 이렇게 심장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중앙이에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그 중앙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 양쪽 젖꼭지 중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제 좀 처지고 이제 헷갈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 목이랑 여기 뭐 여기 명치 중앙 지점 여기 그냥 압박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것도 지금 네. 아 지금 방금 이게 자 여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패치를 여기에 꼽아야지 다음 음성이 진행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켰을 때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자 전원을 그냥 키면은 이 음성이 나와요. 확인 모드입니다.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부착하여 주십시오.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부착해 주십시오. 여기 패드라고 적혀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1, 2, 3번으로 다 나와요.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부착하여 주십시오. 꼽지 않는 이상 이 말은 다음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 말만 할 거예요. 꼽고 요대로 행했을 때 다음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부착하여 주십시오. 자 다음 거 궁금하신 거 CPR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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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시면은 손에 우두둑 하는 느낌이 나요. 좀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신경 쓰실 거 없어. 막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벌써 이분은 사망하신 분이에요. 사망하신 분이에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보통 자주 많이 일어나는 게 저희가 웬만한 건 빨리 오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급박하게 조치가 지금 시간 되죠? 좀 되죠. 다른 것 좀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현장에서 좀 바로 즉각적으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CPR이랑 하임리법. 음식 먹었을 때 기도가 막혔을 때 이거는 119가 빨리 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19가 빨리 오세요. 119는 항상 빨리 갑니다. 그거 좀 답답한 부분인데 119는 항상 빨리 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임리법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임리법이 뭔가요? 하임리 하니까 헷갈리고 좀 모르실 건데 기도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떡 먹다가 걸렸을 때 쉽게 얘기하다가 뭐 밥 먹다가 걸렸을 때 그럴 때는 이걸 놔두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계속 안 가면 쓰러지면서 다시 심정지로 돌아가요. 심정지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하임리법이란 걸 해서 얘를 빼내줘야 돼요. 어떻게 빼내줄까요? 영화에서 뭐 보셨을 건데, 배를 이렇게 뒤에서 막 눌러줘. 맞지? 올라오지. 자꾸 내려가지 마. 자, 하임리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근데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이 조치로 내 가족이 살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잠깐만 쳐봐서. 자, 만약에 이분이 기도가 막혔어. 저는 근데 기도를 막혀봤어요. 회사에서 도너츠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봤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숨 쉬다가 덩어리가 탁 막은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박경림 목소리 알아요? 옛날에? 사오정 목소리?
이 목소리가 나요. 저도 모르게. 막 그래요. 막 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막 웃어요. 근데 이게 나도 웃다가 답답해져요 막. 그러면 막 이런 게 있는데 안 나와. 전 근데 막 크게 막 이렇게 재채기를 유도해서 겨우 빠졌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분이 기도에 뭘 먹다 걸렸어요. 식사를 하다가 다 걸렸어.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막 이런 신호를 보낼 거예요. 말은 안 나오니까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자 숙여서 기침 세게 해봐. 기침 세게 해봐. 일단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 다행이야. 근데 안 될 경우는 하임리를 해야겠죠. 하임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상대편 뒤로 가서 서서 배꼽 있잖아요. 상대편 배꼽을 일단 찾아야 돼. 손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배꼽 찾은 간단히 배꼽을 찾고 배꼽 위치에 손을 주먹을 대세요.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배꼽 찾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대세요. 그 다음에 얘를 딱 이렇게 올려요. 자 배꼽 찾고 대고 딱 올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런 느낌으로 대가 더 이쪽으로 세게 당겨야 돼요. 자 이걸 할 때 방금 말했듯이 배꼽을 찾고 주먹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렇게 아니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쉽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게 이 사람을 숙이고 있겠죠. 자 사람한테 해볼게요. 그리고 할 때 이 사람 옆 다리 사이에 제 다리를 이렇게 넣으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의식으로. 그런 걸 대비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면 다쳐요. 다리를 하고 배꼽을 이렇게 찾으시고 주먹 대시고 꺾어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탁 세게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몸을 치는 승전으로 세게 이렇게 딱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쑥 나와요. 이 고압을 상승시켜서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 물질을.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고 막혔으면은 처음에 일단은 유도를 해요. 기침 세게 해보세요. 안 돼? 뭐가 안 돼? 소리도 안 나. 이런 소리도 안 나. 그럴 때는 그대로 배꼽 잡고 주먹 대고 꺾은 다음에 이렇게 세게. 간단해요. 요 행동 한 개로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119가 빨리 와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떤 처치가 이루어져야지 예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린애도 웬만한 큰 애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영화 같은 경우는 다른 법이 있어요. 되게 좀 복잡하게 해지는데 이거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배 쪽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쉬운 방법은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완전 진짜 의식이 없으면 CPR로 진행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시면 좀 머리 아파지고 복잡해져요. 애기도 근데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먹었을 때 그러니까 고갑을 높이는 거. 만약에 본인이 그냥 딱 걸려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응용하시면 돼요. 아니 본인 팔로 안 돼요. 의자 이런 모퉁이나 의자 이런 데 위에 가서 그냥 이렇게 배를 누르셔야 돼요. 압을 줘야 돼요. 압을. 뭔지 알겠죠? 본인이 혼자 있을 때 걸렸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모퉁이에 가서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막 이렇게 막 누르셔야 돼요. 막. 그렇게 하신다. 네, 기도의 이물질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숨을 참을 수 있잖아요. 숨 참으면 꽤 오랫동안 이렇게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막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걸렸을 때 아까 말했듯이 내가 걸린 건가? 뭔가 답답하긴 한데 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막 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럼 거의 기도에 걸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기 아까 전에 밥 먹다가 걸렸는데 119 신고했는데 지금 오니까 괜찮아요. 목에 걸린 느낌이 나는데 그거는 음식이 긁고 지나갔든지 뭔가 그래서 괜찮아지신 거예요. 진짜 맞겠으면 그동안 말 못해요. 쓰러져 있어요. 의식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딱 내가 걸려서 너무 답답해 막 죽을 것 같아 혼자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데 모퉁이에 대시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게. 나중에 추후에 음식 찌꺼기가 폐로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내과 쪽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것도 좋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혹시나 흡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폐렴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돼서 왔다 이렇게 하시면 검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응급조치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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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합니다. 그게 미국에서 보통 미국 아하라는 심장협회도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 그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통계를 내요. 아, 이런 법이 사람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예전에는 15대 2로 했고요. 가슴 압박 15번, 호흡 2번.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통계가 이래서 이거보다는 30대 2가 더 효율적이야. 이래서 30번하고 2번 압박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흡을 두려워해서 아예 10회를 안 하더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호흡이 멈췄지만 이 혈액 안에 녹아있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은 호흡을 바로 2번을 안 넣어도 된다. 효과가 있더라. 이게 증명이 돼서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그냥 압박만 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자꾸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점? 그 다음에 아까 넘어지신 거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넘어지면 낙상 넘어졌다 하죠. 낙상해서 넘어졌어 만약에. 근데 딱 봤을 때 턱목을 딱 짚었는데 손목이 변형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형이 있어. 손목이 변형이 있어. 변형이 있을 때 제일 위험한 거는 아픈 것도 있지만 이 변형된 게 위치가 틀어져서 혈관이나 다른 거를 훼손시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책 같은 거나 뭐 신문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덧대서 수건 같은 걸 감아서 최대한 고정해서 병원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제일 좋고, 만약에 진짜 뭐 어떻게 골반이나 뭐 크게 뭐 부러진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그 자세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119 부르시면 됩니다. 네. 본인들이 갈 수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 많이 부러지는 게 쇄골 부분 넘어지시면서 쇄골 같은 거는 통증이 되게 심한데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면은 본인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막 이래요. 그러면 본인 팔 그대로 잡으세요 해서 이대로 잡은 다음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천천히 병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딱히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진 거 의심됐을 때 응급처치는 자세 그대로 유지하는 거.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다른 것도 뭐 있습니까? 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피가 나 막 찢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한 수건이나 손으로 그냥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시면 돼요. 누르고 그냥 병원 가시든지 119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응급처치란 게 간단합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네네. 네. 네. 시간을 못 지켜서 어떤 거요? 뒷부분을 제가. 네.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강남에 제일 많은 구급차로 칠 때 구급차가 9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서울 구 중에서 제일 많아요. 보통 4대, 3대 뭐 이래요. 그런데 한 분이 팔 부러졌다고 부르시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갈까요? 가까운 인근 구급차가 옵니다. 그럼 또 거기 자리는 누가 갈까요? 또 인근 구급차가 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심지어 여기 강남 구급대잖아요. 마천 위례까지 가요. 근데 가면은 그냥 넘어져서 감기 때문에 열이 나서 힘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빈 사이에 여기에서 심정지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저희는 이 옆에 구급차가 와요. 근데 이 옆에 구급차가 아무래도 오면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 구급차도 출동을 가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종로에서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면서 전화를 해요. 선생님 저희 119 구급되고 가는 중이고요. 지금 관내 구급차가 없어서 어디에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19 구급차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진짜 응급 때만 부르셔야 되는데 근데 사람마다 응급의 기준이 달라요. 내가 아프면 응급이야.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랑 의료진이 생각하는 응급은 진짜 의식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다른 거 팔 아프고 부러지고 이런 건 천천히 처치해도 됩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멘탈 체인지라고 의식 장애. 막 꼬집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꼬집어도 움찔거리지도 않고 막 반응도 없어. 막 세게 통증을 줘도. 그런 거는 진짜 응급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웬만하면 우리가 가서 그 관내 공백을 비워서 또 이분을 그냥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병원에서 같이 기다렸다가 서명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와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매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점? 네. 네. 아, 기도 개방. 기도 개방을 말씀하셨듯이 기도 개방은 예전에 호흡을 2번 했을 때 그때 기도 개방 한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개방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기도가 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기도 개방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 개방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좀 다른 거 있으실까요? 평소 예. 네. 사설요? 네. 아 저희는 공짜입니다. 예. 좋게 얘기하면 공짜인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공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진짜 고의적으로 악용하시는 분도 많고 아니신 분도 많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한정된 자원이에요. 한정된 자원. 이거를 서로 다 내가 응급하다고 이용하시면은 진짜 내가 응급할 때 다른 사람이 허리 아파서 못 움직여요 119 이용하고 있는데 내 아는 사람이 심정지가 와서 죽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CPR 때 뭐 20분 걸리고 막 이런 경우도 흔해요.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네. 네네. 기준이란 게 솔직히 없어요. 정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을 딱 정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어떤 복지부에서도 비응급 환자 기준을 정하기도 애매하고 심지어 의사들도 응급 기준을 나누지 못해요. 확실히. 저희가 그냥 판단하는 거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본 활력 징후가 그래도 안정돼 있어.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가 안정돼 있으면은 그나마 지금 당장은 응급이 아닙니다. 뭐 개인적으로 차 타고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뭐 이렇게 안내를 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뭐 환자분들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아파요. 119 불러주세요. 뭐 아니면 내가 너무 심각해. 그럼 그냥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기본적으로 그 활력 징후를 측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인했을 때 지금 가슴이 답답하긴 하지만 산소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뭐 택시 타고 가까운 병원 어디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걱정되시면 신고하시면 돼요. 네, 그걸 자꾸 또 막 비응급 자제해 주세요 하시면 저희도 마냥 그걸 홍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또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 의료 쪽에 저 도움 드리는 부분이 이것으로 마치고 또 저희 대장님이 또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김성현 구급대장이 교육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현장에서 많이 뛰고 경험을 많이 해서 강의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세곡 대장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그러고 이제 저희 뭐 강남구도 있지만 송파 그다음에 서초 그다음에 성남도 다 있습니다. 화재 진압부터 해가지고 구조 그리고 구급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앞에 보이듯이 화재 안전 그다음에 대피 완강기 기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시죠.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클릭해 주세요. 이전. 예, 동영상이거든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불이 나기 직전 2층 배터리 포장 작업장입니다. 배터리를 쌓아둔 곳에서 갑자기 연기와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놀란 여직원이 뒷걸음질 치고 다른 직원들이 몰려와 주변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 폭발이 일어나고 3초 뒤 3차 폭발로 이어집니다. 한 직원이 분말 소화기를 들고 와 마구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진화 중에도 4차 폭발이 일어나고 그 이후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연쇄 폭발이 발생합니다. 불과 40초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2초 뒤에는 작업장 내부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연기에 갇힌 직원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나 누추해서 생각해 볼 때 거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게 비상구를 화재 진압을 먼저가 아니고 비상구를 통해서 대피를 해야 하는데 대피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날짜가 2024년 2월 24일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2차 전지 리튬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한번 배터리는 화재가 나면 끌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 화재 진압할 때 물속에 담가 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이 가든 2시간이 가든 그 열 폭주가 한번 화재가 나면 열이 계속 강한 열을 하면서 폭발을 합니다. 지금 아까 폭발 나는 거 보셨죠? 예, 그렇게 폭발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가도 그거를 2시간, 3시간, 4시간 꺼질 때까지 계속 물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집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킥보드 타고 다니시죠. 근데 그거를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현관문 앞에 놓고 안에다가 충전을 시켜요. 근데 그 배터리가 과충전이 돼서 끝내 화재 나가지고 그 일가족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는 자전거, 킥보드 그런 경우는 실내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빼놓는 게 좋아요. 그거를 안 해놓으면 화재가 나서 그 실내가 전체 전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재, 구조, 구급, 소방차가 빨리 5분 안에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퇴근 시간이나 러시아워 시간에 차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은 화재가 조그만 불이 확산이 돼서 다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안에 소화기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그 소화기가 저희가 소방차가 가기 전까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하나 정도 능력을 발휘를 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 소화기 집에 항상 비치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동차 있죠. 예, 차에도 소화기를 비치하게 돼 있어요. 지금 차량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트렁크에 소화기가 없으면 하나 사셔가지고 비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화기 인터넷 검색해서 보면 얼마 안 가요. 한 뭐 2만 원대, 뭐 비싸봐야 3만 원대니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인터넷에서 사는 게 가장 쌉니다. 예. 지금 보시면 저기 다 몰려 있잖아요. 화재 현장. 지금 그 옆에 비상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저쪽에 비상구 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22명이 사망한 사례입니다. 다음.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불이야! 불이야!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크게 하시면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내가 사는 곳에서 위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내려가면서 뭐 밑에 집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한 번씩 두들겨 줘도 되고 긴박하면은 빨리 가족들 데리고 밖으로 외부로 피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다음. 예, 다음. 지금 보면 지금 앞쪽 한번 해주겠어요? 예. 지금 보면 오른쪽 발신기 부분 지금 눌러주시죠. 예. 지금 옥내 소화전 안에 위에 발신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주고 피난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시각 경보기라고 해서 연기가 차면 안 보여요. 그래서 반짝반짝반짝 그 불빛이 바라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음. 시각경보기가 이렇게 울리는구나. 저런 걸 보고 대피를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여기도 지금 보시면 각 이제 나가는 비상구 등이나 유도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걸 보고 법에 맞춰서 설치를 해놨어요. 저거를 밝은 거를 보고 뭐 여기 밑에 보면 유도등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쪽을 빛이 나는 걸 보고 대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지금 보면은 건물 밖, 옥상, 저희가 이제 대피할 때 건물 밖, 옥상, 그 다음에 건물 내 잔류를 하는데 불꽃하고 불이 난 곳에서 멀리 대피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연기, 뭐 불꽃도 마찬가지지만 연기, 저희가 화상을 입어서 죽는 것보다는 연기에 의해서 많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항상 멀리서 대피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동안의 성탄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끼리, 연인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오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의특이도 전인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21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잠든 시간에 난 불이 위쪽으로 번지면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 화재 소식과 희생자들의 사연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퍼부어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21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엄청 많이 차서 못 나갈 정도로 불이 확 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막 물수건 챙겨서 베란다 갔는데 지방까지 완전 뿌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 이 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불이 난 집 바로 위층인 4층에서 추락했고 다른 한 명은 11층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20층에서 대피하다 중상을 입은 70대 부부를 포함해 모두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거주하던 70대 부부는 창밖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20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3시간 40분 뒤인 오전 8시 40분에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세대의 한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장소나 원인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베란다가 접혀있는 아마 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내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뉴스를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요 화재는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새벽 4시 58분에 화재가 있었고요. 도봉구 방학동 소재의 28층 아파트 중에서 3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직상층 같은 경우는 지금 불꽃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긴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폐지나 그런 쪽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아빠하고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아빠 같은 경우는 머리가 먼저 부딪혀가지고 사망을 했고요. 아까 11층에서 계단 참에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화재가 나면 출입문을 출입구를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급격히 화재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피를 하더라도 내 집에 출입문을 닫아놓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비상계단 쪽으로 가는 보면은 비상계단 쪽으로 가는 출입문도 하나 있잖아요. 방화문. 그것도 닫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 2개가 다 안 닫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연기가 급격하게 옥상으로 올라갔고 옥상문도 닫혀 있어가지고 급격하게 빨리 내려오면서 11층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항상 닫아놓으라고 하는데 대부분 많이 열어놓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다른 아파트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닫아놓으라는 거는 왜 화재 나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죽어요. 우리가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제 몸보다 내 가족을 먼저 인명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 내 가족이니까. 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소방관이 봤을 때는 다 내 가족입니다. 저 불꽃 안 느껴보셨을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면 몸에 타요. 아무리 두꺼운 옷을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도 몸이 타들어가요. 그걸 참고 들어가는데 옷 살려야 하니까 그게 직업 윤리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아파트 같은데 내 집에서 불났다 그러면 대피를 못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불꽃하고 연기가 가장 먼 데로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관기가 있으면 왕관기로 대피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이 사진 동영상은 저기 서울소방학교에서 실제 불을 지피고 연기가 얼만큼 빠르게 움직이는지 위로 움직이고 아니면 앞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빨리 움직이는 거를 지금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헬멧들이 이제 뭐 시커먼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실제 현장에 가면 시커먼 그름 같은 게 저희가 헬멧을 쓰지만 이 몸에 그 그름이 시커멓게 묻어요. 실제 그 냄새가 아주 탄 냄새 있죠. 예, 그런 게 많이 납니다. 저희 탄내가 나요. 화재 현장에 가면.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많이 좀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엊그저께도 제가 수서동에서 화재 진압을 했는데 좀 정신지체예요. 40대 남자고 자기 집에 이제 불을 질렀는데 그때 연기를 마시면서 인명구조 거기에 이제 장애인 주거 시설이에요. 임대 아파트 질르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은 많이 없지. 저희가 고생은 했죠. 근데 그래도 사망자가 없어서 저희는 이런 조금이라도 가재도구 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이 다치면 사망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명구조를 최선을 다하고 화재 진압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다음. 지금 보시면 이 연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수평 방향은 초당 0.5에서 1m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수직 방향, 굴뚝이라고 하죠. 우리 시골 가면 굴뚝 있잖아요. 굴뚝 가면은 불 때면 빨리빨리 올라가죠. 보면은 초당 3m에서 5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도봉구 방학도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옥상문이 열려 있었으면 실제 열려 있었으면 이게 빠져나가서 그래도 대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옥상문이 닫혀 있었고 그게 아까 지금 보면 초당 3m에서 5m죠. 지금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대피 계단에 방화문이 다 열려 있었고 내 집에 출입문도 현관문도 열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려 있다 보니까 빨리 차서 내려왔을 거예요. 저것처럼 지금 다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1층 계단 차면서 사망한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게요. 8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8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제 9층이 직상층이라고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9층으로 이제 연소확대 되려고 막 불꽃이 아파트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들은 내가 직상층에 있다면 빨리 119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디 바로 밑에서 불이 났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층, 11층, 12층 이렇게 쭉 위층이 있는데 연기가 막 보이잖아요. 근데 내 집으로는 안 들어와. 불꽃도 안 보여. 그러면은 젖은 수건이나 해가지고 틈을 막아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밑에서 불이 났더라도 연기가 안 들어오면 대피를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대피하다가 연기에 질식사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TV나 많이 홍보를 해요. 왜? 그런 사고가 워낙 많아서 옛날에는 대피하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안전하면 연기가 안 들어오고 불꽃이 안 들어오면 안전하니 그 안에 실내에 아파트 실내에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불난데 밑에 층에 있어요. 안전해요. 안전하니까 그런 분들은 전화 그냥 나 몇 층이 위에서 불난 것 같다 얘기만 하고 실내에 계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뭐냐면 화재가 나면 긴박하기 때문에 놀래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구해달라고요. 근데 저희 소방관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인원이 아무리 많이 가도 그 있는 인원을 다 인명구조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당 층, 그 화재층이라고 해죠. 아까 8층에서 화재가 났으면 8층, 9층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화재 진압을 하고 있고 그러고 안전하면 저희가 보고 안전하니 계십시오 그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안전한지 불꽃이 들어오는지 연기가 들어오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저희가 빨리 인명구조를 할 겁니다. 아셨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안전은 아까 CPR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잠자다가 죽으면 가장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현장에 가서
한 100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고. 근데 불이 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소사됐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한평생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끝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국가에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하층 방에서 주무시다가 가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다음. 이게 지금 집에는 많이 없을 거예요. 이런 거가 하나씩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예, 다음. 이게 보시면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허리를 숙여 아래로 이렇게 돼 있죠. 낮은 자세에서 보면은 그 손수건이나 아니면 집에 수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묻혀가지고 코를 막고 입하고 코를 막고 가면은 확실히 연기가 안 들어와요. 예, 안전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낮은 자세, 연기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세에서 대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예, 아까 그 동영상이거든요. 예. 네, 됐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집일 때 다른 집일 때 비교를 들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피할 수 있을 때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대피 시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상벨을 누르고 119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내가 대피를 못하면 대피 공간이 있을 거예요. 대피 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대피를 하시고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하시고 틈새를 막아준다. 그 다음에 119의 내 위치를 정확하게 화장실이면 화장실, 대피 공간이면 대피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상황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 위치에 정확하게 가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지금 보시면 여기 방화문입니다. 우리 아파트나 일반 요즘 주택 같은 경우도 방화문을 많이 해놨어요. 방화문.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열어놓은 상황이고 2번은 닫혀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셨지만 동영상에 출입문이 열어놨기 때문에 사망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자, 2층에서 불이 났을 때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3분 만에 시야가 차단된다. 그리고 닫혀 있을 때는 10분 동안 시야를 확보가 되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6분 갭이죠. 6분. 6분이면 거의 화재가 나면 다 대피를 했을 거예요. 예, 다음. 다른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예, 넘겨주세요. 앞으로 예. 지금 보면 여기도 다른 집에서 났을 때 대피 또는 구조 요청을 여기 근처에 있을 때요. 근처에 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할 때는 대피 창고나 기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대피가 어려울 때는 대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보시면 아까도 이거 얘기했지만 내 집에서 불 났을 때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연기가 지금 뭐 대피 가능했을 때는 창문 옆에 있죠. 창문에 가서 문 열어놓고 손수건이나 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 손이나 손수건이나 수건이 있으면 흔들어주면 더 잘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피가 어려울 때는 항상 불하고 연기가 먼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러고 해주시고 119에 전화해서 어느 분
정확하게 내가 어느 쪽에 있다라는 것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인명구조를 할 겁니다. 예, 다음. 뭔가 연기가 새어 들어오더니 이내 새까맣게 뒤덮입니다. 주민 보셨죠? 지금 엘리베이터인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가고 있어요. 근데 화재가 뭔가 나면 연기가 새어 들어오더니 이내 새까맣게 뒤덮입니다. 주민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이고 연기가 저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나면 절대 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언제 멈출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논리고 여러분들이 비슷한 계단으로 가서 빨리 외 밖으로 나가시는 게 가장 빠른 내 몸을 안전하게 챙기는 겁니다. 예, 다음. 이거 방화사태죠. 지금 보면 여기도 어제 제가 여기 와봤어요. 와봤는데 다 잘 돼 있더라고요. 다 잘 돼 있고 5층인가요? 5층이 천장 부분에서 방화사태가 딱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우측 상단하고 밑에 보면 저런 식으로 출입문이라고 비상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철문에 연기가 지금 다 못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화사태가 내려오면 출입문이 비상구가 있을 거예요. 열면 밀고 나가시면 돼요. 예, 밀고 나가시면 되니까 한번 나중에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뭐 보면은 지하철을 탄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건물에 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으면 비상구를 찾아가지고 대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지금 비상구 열고 나가죠. 예,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다음. 여기 왕관기. 저희가 아파트나 아니면 숙박시설 같은데 기타 등등 많은 소방 시설에 왕관기가 있습니다. 예, 다음. 안전한 왕관기 사용법. 왕관기 함 열고 지지대 고정하기. 지지대 고리에 속도 조절기를 걸고 나사 조이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기. 줄이 감겨있는 리를 창밖으로 던지기. 이때 지상 안전 확인 필수. 역류하는 아기띠 착용 후 보호자와 동반 탈출. 벨트를 겨드랑이 밑으로 착용하기. 준비가 되면 창문으로 다리부터 나가기. 시선을 건물 쪽으로 향하여 하강 준비하기. 양손을 벽에서 떼고 하강하기. 하강 시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갑니다. 벨트 해제하기. 다음 사용자를 위해 줄 끝까지 당겨주기. 줄이 올라오면 벨트를 겨드랑이 밑으로 착용하기. 다리부터 밖으로 이동하고 시선은 건물 방향을 바라보기. 하강 시에는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갑니다. 난간을 만나면 가볍게 뒤로 점프하기. 지금 왕관기를 타고 내려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왕관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왕관기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저기 직원들이 왕관기 안전벨트를 매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 저거를 왕관기를 하고 만세를 부르시면 안 돼요. 항상 만세 부르면 이게 벗겨지겠죠. 그렇죠. 벗겨져요. 그렇다 보면 떨어져
아까 보면 떨어져서 죽어요. 머리부터 닿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W자, 예, W자예요. 이렇게 해서 다리도 좀 벌리세요. 예, 그렇게 하고 W자를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도 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를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예, 지금 보면은 여기 직원들이 이게 조금 밀어주라고 했는데 약하게 미네. 예, 약하게 밀고 그리고 밑에를 보면서 이렇게 밀어주면 천천히 밀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저기 캐노피 부분 저기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안전하게 안 닿고 직접적으로 내려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면 밑에 보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직원들은 앞에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예, 그거는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거 동영상이 있긴 있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완강기 항상 내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집에서 한번 아니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내 집에 저 완강기 있는 곳은 한 창문하고 한 1m 20 정도 높이에 설치를 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의자를 갖다 놓는가 뭘 해가지고 올라가기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m 50이 넘으면 20이 넘으면 거기에 뭘 설치를 뭐 계단장으로 해놓게 돼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내 아파트에 목숨하고 관련돼 있는 거니까 저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요거는 대부분 많이 없을 거예요. 하향식 피난구 그런 게 많이 없을 거고 그리고 경량 칸막이라고 해서 옆집하고 이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많이 옛날에는 저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사실상 옆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바로 옆집에 경량 칸막이를 해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짐을 다 갖다 놔요. 선반으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대피할 때 힘들어요. 그게 맞죠. 옛날 아파트 보면 거기에 창고같이 막 해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피할 때 힘들어요. 우리가 가가호호 들어가서 지도를 못하니까 뭐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나 가서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십사 해서 안내를 해드리긴 하는데 요게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다음. 지금 보면 1, 2, 3 이렇게 돼 있죠. 대피할 때 신고 방법입니다. 불이야 발신기 누르고 내 119에 신고한다. 그렇게 하고 119에 신고할 때는 정확하게 강남구 자국동 원불교 2층 대강당이다.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곳을 찾아서 화재지나 인명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이 관계자께서 밑에서 아니면 저희가 왔을 때 알려주시면 확실히 저희가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다음. 여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이 났어요. 여기는 무슨 시? 서울시 강남구 원불교 2층 안에서 불이 났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2층으로 진입을 해서 화재지나 인명구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안전하다면 안내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지금 보면 소화기하고 옥내소화전 있죠? 여기도 지금 앞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소화기 한번 넘겨주세요. 예. 지금 보면
뭐 압력계 있고 호수 있고 손잡이 있고 안전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보면 대부분 소화기가 있을 겁니다. 소화기가 있고 여기가 녹색 부분에 가 있어야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하고 요걸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점검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흐르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한 8년에서 10년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 한 8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8년. 그렇게 하고 실제 화재가 나면 우리가 놀래가지고 이걸 꽉 여기 손잡이 있죠. 손잡이 부분을 꽉 잡아요. 꽉 잡으면 여기 있는 핀을 뽑을 수가 없어요. 핀. 여기 보면 안전핀이라고 되어 있죠. 손잡이 부분을 꽉 잡으면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잡으셔가지고 그냥 밑에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핀 뽑고 그다음에 호수 부분을 화재 있는 쪽으로 가리키고 진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람마다 가리키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놀라면 이런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음. 2.5kg 소화기 한 개의 위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영상이 많이 오래된 것 같죠? 예, 그런데 이게 영상이 잘 찍어놨어요. 1m 높이로 쌓아올린 목재에 불을 붙이자 2분 경과 후 곧 17m 높이로 솟아오르는 불길을 볼 수가 있었다. 소화기 작동 방식에 따라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화원에 갖다 댄 후 뒤로 쓸듯이 아래 위 좌우로 분사하자. 화재가 완전히 보시면 진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소화기 13초. 하나 가지고 전체 완전 진화가 됐어요. 실제 초기 화재는 요 소화기 하나만 있으면 화재 진압이 확실히 잘 됩니다. 근데 내 집에 화재가 났는데 저 소화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은 빨리 신고하시는 게 빠릅니다. 내 몸이 더 안전이 먼저니까 소방관한테 빨리 119로 빨리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입문을 닫아주셔야 돼요. 현관문을 닫아줘야 공기가 없어져야 화재가 확산이 안 돼요. 예. 다음. 요거는 아까 보셨듯이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가까이 이동한다.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그 다음에 빗자루 쓸듯 분말을 골고루 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 난 부분을 중점 가장 많이 타오르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똑같은 방법이니까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지금 보면 바람이 나를 지금 나 쪽으로 불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그러니까 바람을 등지고 화재 진압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 그 소화기 가루가 나한테 오면 안 되니까 바람을 등지고 화재 진압을 소화기를 사용하시라는 거. 그 내용입니다. 예, 다음. 이거는 투척용 소화기라고 해서 화재 난 쪽에 저걸 빼가지고 던지면 돼요. 강하게. 예, 그러면 저게 깨지면서 불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예, 다음. 이 옥내 소화전입니다. 옥내 소화전. 요거 이제 아까 발신기 누르고
여기 안에 소방 호스가 한 30m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화재 진압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에 내용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소화기 사용 방법은 함에 문을 연다. 호스를 꺼내 늘어뜨리고 노즐을 견고하게 잡는다.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열어준다. 그 다음에 화점에 대고 물을 뿌린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는 대피 시 주의사항입니다. 물에 적신 수건을 사용하여 연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 대피 시 문을 닫아 연기와 열을 차단하고 대피 시간 번다. 엘리베이터 이용을 하지 않는다. 계단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대피 시에는 유조종 및 비상구를 보고 신속히 대피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조종이 있고 대피 등이 다 있습니다. 비상구 등을 보고 대피하라는 거. 예, 다음. 대구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가스 폭발로 큰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독가스가 빠르게 번졌지만 주민들이 이웃을 깨우고 대피 요령까지 잘 지킨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뚫고 불길이 솟구칩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이 거세게 뿜어져 나와 위층 창을 다 뒤덮었습니다. 뒷베란다에 이제 빨래 가지러 나가는데 뭐가 매캐한 냄새가 막 올라오길래 매캐한 냄새가 이제 숨을 못 쉴 정도. 오늘 오전 9시쯤 대구의 25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불길과 함께 연기와 유독가스가 비상구 계단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2001년도 건물인 경우에는 법이 16층 이상인 경우에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9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21명이 스스로 대피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를 먼저 알아챈 주민들이 자고 있던 이웃을 깨웠고 갑자기 불이 났다고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해서 위층에서 그 배를 돌려주셔서 덕분에 나왔어. 잠옷 차림으로 빠져나오면서도 화재 대피 요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른 덕분입니다. 이런 대피 훈련 같은 게 방송 나오잖아요. 그걸 토대로 수건을 이제 입에 막 적셔서 입을 막고 빠르게 나오는. 너무 놀래가지고 온몸이 떨리고 사실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대피하기 어려웠던 주민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고 버텼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벌이고 부탄가스가 폭발해 사고가 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 화재는 2024년 12월 2일 오전 8시 59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화재가 있었고요. 15층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뉴스에서 보이듯이 주민들이 대피 요령에 의해서 신속하게 대피했고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면 저희가 자력 대피가 21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 소방에서는 화재가 큰다든가 구조 구급이 크면 대응 단계를 겁니다.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정도면 강남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가 다 와요. 그렇게 하고 인접소에서 또 오고 그 단계별로 소방력이 틀리긴 한데 여기 당시에 대응 1단계를 걸었어요. 대응 1단계를 걸어가지고 자력 대피가 21명이고 저희 이제 화재 진압대원 그 다음에 구조대가 인명 구조를 9명을 했습니다. 잘 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가 서울보다는 그래도 길이 잘 뚫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보면 강남구에 여기 자곡동이나 여기 세곡동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이 그래도 잘 돼 있어서 다행인데 아시죠? 여기 대치동이나 압구정 가면 구축 아파트잖아요. 거기 주차 라인들이 다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다 지상층에 있어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저희 소방관들이 실제 수건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뛰어가거든요. 시간이 그만큼 지체가 되면
화재 같은 경우도 저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아파트 단지나 다른 쪽에 이제 안내를 드릴 때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안내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 압구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뭐 다 저희 형님 같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이제 다치고 하면 마음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안전은 뭐 나 자신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9 스스로 지키고 이웃을 지킨다고 돼 있는데 진짜 제 입장, 저희 직원, 대한민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여러분한테 달려가서 화재면 화재, 구조면 구조, 구급은 구급,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마음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다 마친 것 같아요. 예, 이제 더 필요하시면 아까 저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면 제가 와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내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항상 현장에 갔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자기 집에 불렀다고 막 와서 이제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를 그만큼 더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대원들이 들어가서 인명구조, 그 다음에 화재 진압, 구조, 구급을 저희가 다 하니까 저희를 믿고 맡겨주셔야 돼요. 괜히 옆에 오시면 그분이 다칠까봐 저희가 행동을 못해요. 아셨죠? 예, 이상 저 교육을 마치겠고 교육이 어떻게 우리 저 구급대장이 너무 잘 해서 제 교육이 좀 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구급대장이 김성현 대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아까 먹었을 때 목에 걸린 거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집에서 위층은 바로 화재가 난다 그러면은 뭐 8층에서 불이 났다. 근데 내가 9층에 살아요. 그런데 불꽃이 보이고 막 연기가 들어오면 빨리 119에 신고해서 하셔가지고, 근데 밖을 한번 보셔야겠죠. 밖을 보는데 연기가 꽉 찼어요. 예, 연기가 꽉 차서 그러면은 신고를 하셔서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 9층, 10층, 뭐 10층, 11층 이상이 되면 연기가 안 들어오면 젖은 수건이나 틈새를 막아주고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괜히 움직이시다가 아까 도봉구처럼 11층 계단 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 안에 계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안전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